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I 자료 결과 2에서 5년간 하락장이 전개되면 아파트 값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대폭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1억만 있으면 대출과 전세까지 활용해서 얼마든지 10억이나 20억까지도 벌 수 있다는 기가 막힌 기회가 온다는 것이며, 실제로 2013년 기점으로 소액으로 왕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는 거품이 더 심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서 유리한데, 대신에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입지 선택과 타이밍, 매물, 이걸 잘 잡아야겠죠. 또한 경제위기가 오면 주식이라든가 환율로도 대박이 가능합니다. 자,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월부터 집값 80% 되자 이미 미끄러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쭉 빠지게 되면 2년에서 한 3, 4년 빠지면 얼마든지 80% 떨어진다니까 웃어요. 실제로 60, 70% 떨어진 곳도 널렸었어요. 2013년에. 자, 3억으로 20억까지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1억 가지고도 10억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1억 갖고 어떻게 10배를 버느냐. 자, 부동산은 가능해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제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전세제도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기회는 오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방송 잘 들은 분들은 폭락만 갖고 안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폭락만 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본인이 그 기회를 잡아야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오늘 할 내용들은 아주 중요해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좀 포인트 중심으로 넘어갈게요. 서울 10에서 20평대에 대충 한 3에서 8억짜리가 있다. 자, 그런데 얘가 현재 전세 끼고 잠담이 1억에서 3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는 3억에서 8억, 2억에서 5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이나 1억만 갖고도 지금의 3억에서 8억짜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수익을 봤더니, 자, 하락장에 잡은 사람은 2억에서 5억을 벌어요. 불과 0.5억이나 1.5억을 투자해서 2억에서 5억을 번다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더 법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때 꼭지에 잡은 사람들, 상승장에 잡은 사람들 마음고생하다가 서울이나 어떤 근교를 잡게 되면 그래도 1억은 올라가요. 왜? 집값은 우상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송파라든가 강동, 현재 8에서 15억짜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이제 얘들이 현재는 3에서 8억이나 투자하지만 나중에 하락장에는 5에서 10억으로 떨어져요. 8에서 15억이 5에서 10억으로 떨어지면, 자, 얘들은 1.5억에서 5억이면 얼마든지 잡아요. 8억에서 15억짜리를 1.5억, 5억으로 전세 끼고 잡는 거예요. 또 하락장에는 실거주 폐질이잖아요. 2년만 끌고 가면 비과세예요. 자, 만약 하락장에 잡으면 5억에서 8억 엄청나게 버네요. 그리고 상승장, 지금 잡아도 이것만 잘 꿋꿋이 견디면 2억, 3억은 벌어요. 대신에 이제 폭락이 먼저 오니까 잡아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강남권 15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 8에서 13억이면 갭 투자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락장에는 15에서 20억이 10에서 14억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돈도 5억에서 8억으로 확 줄어요. 이 정도면 20억짜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락장의 수익률은 5억, 8억 투자해가지고 8억에서 12억을 벌어요. 그리고 상승장 지금 잡아도 결국 하락했다 또 올라가니까 3억에서 4억 법니다. 자, 이제 20억에서 30억. 꿈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평대, 30평대들인데 현재 전세 끼고 잡으면 13억에서 17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하락장에는 이제 이게 14억, 20억으로 떨어지니까 8억이면 잡습니다. 충분히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할 때 이게 하락장 때 잘 잡게 되면 12억에서 16억을 벌고, 그 다음에 지금 잡아도 좀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4억에서 6억은 벌어요. 자,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꼭지니까 잡지 말더라도 하락장에는 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제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대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값 폭락장 예상 시세. 자, 비싼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 6차 47평 꿈의 아파트처럼 보여지죠. 지금 35억, 40억까지도 가는데 대략 얘가 15억 정도로 예전에 추락을 해가지고 60%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자
이제 60억, 현재는 60억이에요. 약 400% 올랐네요. 400%. 얘가 추락하게 되면 2026년에 25억이 돼갖고 60%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당구 정자도 파크뷰 48평. 자, 이 14억이 자 6억으로 폭락을 했죠. 2013년에 60% 떨어졌죠. 그리고 2021년에 24억 400% 올랐고요. 2026년에 10억 다시 60%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60%는 코스예요. 80%까지도 빠지는 곳들이 나올 거예요. 자, 대전 서구 둔산동 얘도 8억이 지금 5억이 돼갖고 35%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간 게 18억, 거의 36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60%는 코스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이 묻어지니 얘는 49평짜리가 7억짜리가 5.5, 23%. 그런데 올라가기가 지금 23억까지 뛰어갖고 420%.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억으로 60%.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을 이걸로 잡게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진짜 그런 기회가 올까요? 자, 2년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옵니다. 자, 이제 개인 매입 최적의 조건을 만드세요. 일단 무작정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또 하락장 오게 되면 뭐 일본장 나네, 이제는 올라가지 않네. 그때 폭락문자 말은 들어서는 안 돼요. 집은 항상 우상향하니까 이제 너무 이상한 곳들은 인구 감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웬만한 괜찮은 곳들로 골라야겠죠. 먼저 개인 매입 최적의 조건. 자,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못난이 이런 것들은 팔아버려야 돼요. 끌고 가게 되면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1년 내외, 내가 1년 내외에 하락장을 기다린다면 월세 사는 거고 2년 내외까지 한다면 전세가 낫겠죠. 그런데 집값이 폭락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5년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 나아요. 자, 하락폭이 크면, 자, 하락폭이 클수록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잡으라고요. 실거주도 폐지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갭 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나오죠. 지금하고 달라요. 하락장에는 집을 잡아주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다익선. 자, 바닥장에 갈아타기를 꼭 준비하세요. 바닥장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먼 산 보고 있지 말고 그토록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들 다른 곳도 보세요. 내 거 떨어진 것만 갖고 울지 마시고 내 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갈아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 남부 이 지역이 좋다 이 말이에요. 유망 부동산 그럼 뭐냐? 갈아타려는 초급매. 어떤 사람이 10억짜리를 그냥 5억에 던져버리고 가요. 저 사람 미쳤나? 반토막 나갖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강남으로 그냥 몰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도 경매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냥 헐값에 던집니다. 던지고 싶어 던지는 게 아니야. 이혼 등 가정 문제 때문에 던집니다. 실직 등 경제 파탄 때문에 던져요. 무리한 투자자, 금매, 주로 갭 투자를 했거나 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아예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금매. 폭락장의 공포, 심리적 공포를 못 이겨서 파는 사람들. 40% 이상의 초급매. 여러분들 10억짜리가 만약에 5억까지 실거래가 되면요. 이거 4억이 되나도 거래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못 잡는 거예요. 갭 차이가 적은 소형 금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의 아파트를 잡아라. 이번에는 폭락장 아파트 왕대박 6가지. 그러면 그동안에 폭락한다는 말만 제가 많이 했죠.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까? 그래요. 올라갈 곳들 올라갑니다. 자, 보자고요. 가장 유망한 곳은 서울 쪽은 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신고가 찍습니다. 자, 강남권 아파트는 1순위예요. 돈만 든다면 이리 가세요. 그다음 두 번째 서울 아파트. 뭐 꼭 비싼 곳 아니라도 좋아요. 서울이 항상 넘버 2에 강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기도를 잡을 사람들은 강남이라든가 서울에 가까운 곳들, 뭐 GTX 권역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울 3기 신도시의 어떤 분양권, 미분양 이 세 개가 널려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잡으라고요. 다섯 번째 광역시 명품 아파트. 광역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다고 싸잡을 필요는 없어요. 70% 빠졌네. 잡아도 돼요. 이미 빠진 게 걔가 또 나중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특히 어떤 특색이 있는 곳들. 그렇다고 다 서울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지역의 랜드마크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별 명품 아파트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폭락을 유발하는 8가지 금매. 자, 왜 집값이 그냥 반토막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80%도 떨어질 수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승장에는 얘들이 집값 폭등의 원흉이거든요. 근데 하락장에는 얘들이 집값 폭락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주택자들 매물이에요. 이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전세 끼고 잡은 게 많아서 전세값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당해가지고 막 하우스 푸어들 널려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리고 갭투자 매물은 하나밖에 없지만 전세값을 못 돌려줘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을 잡으라고. 이런 매물은 금매예요. 아주. 그 다음에 외지인들 매물. 그냥 막 외지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팔지 못해가지고 폭락을 해서 못 견디니까 팔고. 그 다음에 법인 매물도 많아요. 법인 매물이 여러 개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증여. 괜히 상투장 이 시점에서 증여 잘못해가지고 쪽박 차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이때는 경매가 쏟아져요. 뭐 갭투자 경매, 영끌 경매, 다주택자 경매 이렇게. 자, 영끌에서 못 버티는 사람들 매물 총 8가지나 되는데 이 8가지 때문에 집값이 많이 폭락하고 여러분들은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부동산 끝물 상투장 징조 6가지. 왜 지금이 끝물이라고 단언하느냐. 뭐 올 겨울부터 끝까지 빠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끽해야 대통령 선거하고 지자체 선거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뭐 폭등할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는 뭐 잠깐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올겨울부터 쭉 빠지거나 잠깐 반등한 다음에 결국 내년에 하반기에 쭉 빠지거나. 자, 이제 2년에서 5년 하락은 코스 같아요. 자, 바로 이거 보세요. 소외 지역이 올라갔어. 이제 올라갈 게 없으니까 얘들이 뛰는 거야. 서울 변방이라든가 경기도 변방이라든가 지방 전체 이런 곳이 뛴다는 것은요. 별로 좋지 않은 입지가 뛴다는 것은 이거는 끝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좋지 않잖아 이런 것들.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뛴다. 그 다음에 대형평형. 그동안에 대형평형은 인기가 없었는데 40평형 이상. 오히려 강남은 대형이 더 뛰었어요. 자, 또 1, 2층 거래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거래되고 막연한 재개발. 재개발도 또 언제 될지도 몰라. 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는 거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점점 축소되고 매물은 쌓이고 있고 금매만 쌓이고 3040 가계대출이 이제 막바지까지 증가됐죠. 이제는 더 이상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만큼 과열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이 과열 상황에서 지금 식혀지는 단계잖아요. 강남권 서울 핵심 지역의 하락. 그동안에 강남이 하락세는 보였지만 노골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 아주 급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가격 폭등 우량 지역이 하락하고 있다. A급이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투장 징조가 바로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뛰거나 선두주자인 강남이 떨어진다. 자, 이번에 빅테크 활용해야 돈을 번다. 이 근거 자료도 나와요. 향후 인구 감소 지역은 조심해라. 뭔 말이냐? 자, 1억 원대인데 빚을 이만큼밖에 안 진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 사람은 이만큼 뭐 벌었고, 그리고 빚을 조금 더 지은 사람들은 이만큼 벌었어요. 이게 지금 자, 아파트가 상승액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670밖에 못 벌었다면, 자, 1억 9천만 원 빚을 얻어가지고 1억 9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억 6,600만 원. 이 사람보다 3배 더 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장에 이게 제대로 적용돼요.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빚내란 얘기가 아니라 하락장에 본인이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안 낼 이유가 없어요. 또는 전세 끼고, 지금 전세 끼고 잡는 것은 위험해요. 폭락하게 되니까. 하락장에는 뭐 더 떨어져 봤자, 그때는 전세 끼고 잡으면요, 내 돈 1억밖에 없어도 4억짜리를 잡았다. 그러면 4억짜리가 8억이나 9억이 4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2, 3억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이 12, 3억으로 뛰는 거예요. 1억 갖고. 결코 어려운 계산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2013, 14, 15, 16 주변에 널려 있어요. 상담만 받아도 널려 있고요. 자, 이제 일본 보세요. 일본이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노란색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노란색이 줄어드니까 집값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은 집값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보세요. 2020년을 정점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이라든가 인구가 줄어드는 곳, 이런 곳들은 조심하시라고요. 특히 비싼 것들.
물론 폭락한 다음에는 뭐 잡아도 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코스피 경제위기 3단계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 평상시에는 박스권 횡보합니다. 지금이 박스권이에요. 코스피 2700에서 3500 사이를 박스권으로 보면 돼요. 얼마 전에 2900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3300까지 갔다가, 자, 이 사이는 박스권이고 1년 내외로 불안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물 경제가 나쁜데 계속 미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올라가나요? 지금 거품이 엄청 심해요. 코스피 지수도 심하고 아시아, 유럽 다 지금 심한 것 같아요. 주가가. 실물 경제는 나쁜데도. 그 질병 때문에 그렇죠. 돈은 찍어냈으니까. 그런데 질병 금리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270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데, 다음 보세요. 2단계가 준경제. 자, 주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고 경제 위기를 판단하면 돼요. 주가가 큰 폭으로 폭등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큰 폭으로. 자, 코스피가 2500에서 2700선까지 내려왔다면 이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뉴스에서 경제 위기다 말 안 합니다. 잘 감각으로 잡아야 돼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수십일째. 매도합니다. 환율은 1200까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주가도 떨어지고, 기관들이 인버스를 산다. 뭐 코덱스, 2 곱하기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런 것들을 산다. 인버스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신흥국 자본 유출되고, 이게 아무튼 박스권 단계 준경제 위기인 2500에서 2700. 그렇다면 이제 경제 위기가 터졌다 이 말은 3단계 주가 장기간 폭락하겠죠. 코스피가 2500이 붕괴되면, 또 이게 100%는 아니에요. 2500이나 2000선이 붕괴되면 경제 위기 확률이 거의 60%가 넘어가요. 자, 1년 이상 하락하게 되고 코스피는 아마 1000 정도로 급추락할 거예요. 꼭 1000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1000에서 1200. 환율은 1500까지 치솟습니다. 1800도 갈 수 있어요. 예전에 갔으니까. 자, 중국, 유럽 국가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질병 문제로 V자 회복을 했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터지게 되면 U자, W자, L자, I자 이렇게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경제 위기에서 부동산, 주식, 달러, 금으로 어떻게 돈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 부동산 다 아는 거죠. 경제 위기가 아니라도 부동산은 아까 폭락한다고 했어요. 경제 위기하고 별개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서 사이클상으로 크게 폭락할 수 있어요. 주식은 사이클상으로 반토막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단이 났기 때문에 반토막 나는 거지. 이제 이해 갔죠? 자, 부동산 보자고. 평상시 중저가 아파트 중심 투자. 평상시는 지금이 평상시인데 너무 많이 꼭지잖아. 거품 조심하시고. 금융위기 시에 반토막 날 거예요. 더 나겠죠. 뭐 80% 떨어지는 것도 나오겠죠. 50% 내외 하락 후 이때는 공격적 투자해도 돼요.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 집도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집값 하락 시에 대출 전세 활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해라. 그 다음에 주식이나 ETF 이때는 해도 돼요. 자, 평상시 투자는 좀 하지 마세요. 인내하라는 말은 주식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근데 나는 권하지 않습니다. 준금융위기 때 소액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준금융위기 코스피 2500 정도 이상인데, 금융위기에는 코스피가 무려 1000까지 빠질 수가 있다. 아까 1000을 기점으로. 1000이라고 이 생각을 너무 못 박지 말고 800에서 한 1300 이 정도 생각해도 돼요. 얼마 전에 질병 사태 때, 코로나 때는 140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금융위기 때 하락할 때는 인버스를 잡고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를 잡거나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나는 금융위기 때 인버스 레버리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냥 바닥장에 1000이나 1200에서 삼성전자에 몰빵하세요. 돈 많이 법니다. 절대 우리나라 안 망해요. 알았죠? 망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가 망한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자, 그다음 달러. 평상시 투자 좀 신중하세요. 지금은 좀 항상 신중하라고 제가 다 말하잖아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금융위기 터지면 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준금융위기에 박스권 투자해라. 달러 박스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20부터 1200 사이가 박스권. 지금이 딱 박스권이네. 1180 그 사이니까. 자, 준금융위기 이게 12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1290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금융위기 한 방을 노리겠다. 불안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200 정도 돼서 잡아도 돼요. 왜? 금융위기 터지면 1500에서 1800 하면 먹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자, 많이는 못 먹어도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먹네요.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를 해야 이렇게 벌겠죠. 금은 평상시 투자 인내 지금 안 하는 게 좋아요. 준금융위기 때는 박스권 한번 해볼 만하고, 왜냐? 자, 국내 금이 박스권이 현재 6,500과 7,500 사이인 한 7,000 정도 되잖아요. 아니 65,000과 75,000 사이인 현재 7만 정도 돼요. 국내 금이. 그러면 뭐 여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금융위기 때는 8만에서 8만 5천원 가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코스피 지수가 출렁거리면 금도 투자할 수가 있다. 자, 이해가셨죠? 이제는 경제위기의 강력한 징조 6가지.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경제위기를 알 수가 있느냐? 이거 유추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코로나가 금리 인상으로 불균형.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야. 뭐 퍼펙트 스톰,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는 사단이 돼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이 붕괴됐다 그러면 이거 금융위기 생각하세요. 나스닥이 3% 이상 뭐 3회나 4회 폭락을 했다. 갑자기 폭락을 하네 계속. 이것도 사단이 납니다. 실제로 한 번도 예외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랬어요. 원달러 환율 1,300에 육박에 1,298,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코스피를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이 인버스를 사고 있어요. 인버스를 엄청나게. 그 날짜별로 보면 나오거든요. 이건 금융위기 징조고. 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이 세계의 큰 산맥 중에 하나가, 주요 국가가 경제 불안으로 아예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6가지가 경제위기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과거에 경제위기 얼마까지 빠졌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만큼 빠질 때 바닥에서 잡았으면 이만큼 벌었겠다. 이 말 맞아요. 보세요.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만 그때 IMF가 터진 게 아니죠. 코스피 보니까 꼭지어가 1138이었는데 28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네토막 났네요. 그쵸? 자, 1억 투자하면 4억 벌어내요. 그 다음에 IT 버블 코스피 1059가 480 반토막 났죠. 카드 대란 코스피 850 420 거의 반토막 났고, 이게 다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미국 금융위기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코스피 2064까지 갔던 게 938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죠. 자, 질병 경제위기 얼마 전에 경제위기 때 2000대에서 1400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3300까지 찍고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금융위기는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중국이 터질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완성제 금융위기.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제조업의 완성제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바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같은 기초제, 중간제, 물론 이 나라들도 완성제를 하지만 금융위기가 연달아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초제, 중간제 전 단계가 원유, 원자재 이런 나라들인데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사단이 나면 다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 자, 이번에는 경제위기 시에 진짜로 보자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리면 실제로 1138이 280 됐고, 자, 우리 IMF 때, 그 다음에 1059가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0 넘어갔죠. 2064가 938까지 떨어졌죠. 자, 이번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쭉 가다가 코로나 때 2200짜리가 1400까지 떨어졌었죠. 자, 여기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세요. 자, IMF 때 얼마까지 뛰었냐? 거의 2000까지 뛰었어요. 여기 지금 700에서 놀던 게 2000까지.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보세요. 거의 900선까지 갔던 게 1600 언저리까지 갔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가죠. 제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경제위기 시에 어떻게 하면 ETF나 삼성전자로 돈을 버느냐? 이건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했어요. 자, 1억 가지고 60억 번다. 이렇게 한번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800, 3300은 소액 경험을 하는 거야. ETF라고 있어요. 인버스 레버리지. 자, 박스권 때는 그냥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근데 2500까지 떨어졌다. 지금 현재 3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2500이면 사단이 난 거야 벌써. 그럼 2500에서 2000은 이제 금융위기가 좀 터졌다고 치고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1배에서 2배 벌 거예요. 다만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올라간다 그럼 팔아야 돼요. 인버스를 끝까지 끌고 가다가 물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1900에서 1100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2500짜리가 200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900으로 떨어지다가 1100. 많이 떨어지네요. 1000까지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2 곱하기 해도 돼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이제 하락했을 때 먹는 거야. 2 곱하기는 뭐냐? 2배를 먹는 거예요. 결국 합치니까 3배가 뛰었고, 그 다음에 해외 것도 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2 곱하기. 안 해도 상관없어. 이거 얘만 끌고 와도 거의 서너 배를 법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1000까지 오면은 뭐 좀 이게 소강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갑니다. 1100에서 1200으로 올라갔다, 코스피가. 이번에는 이제 상승장에 투자해야 하는데, 상승장은 코덱스 200, 이제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또는 개별 종목 있죠. 주식의 개별 종목. 이때는 투자해도 돼요. 코스피가 1000이면 뭔가를 잡아도 다 올라가지 않을까요? 다만 금융위기 터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도날 걸 잡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삼성전자 이런 거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4배 벌었으니까 5배, 6배. 그리고 이제 코스피 1200에서 2500.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 그 다음에 코스피 2500에서 3000. 3000까지는 갈 거예요. 또 회복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3000이니까. 해외 1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자신 없으면 그냥 우리나라 거로 끌고 와도 돼요. 그럼 20에서 40배. 제일 막판에 이제 부동산이 후행으로 뛰거든요. 후행 뛰지만 다 뛴 거 아니에요. 아직도 바닥에서 조금 꿈틀거릴 거예요. 이때 부동산을 막바지에 투자하게 되면 60배까지 짱 봅니다. 자, 좀 속도감 있게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부동산이나 코스피, 달러, 금 이런 것들로 이 폭락장에는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벌벌벌 하면 안 돼요. 남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기회고, 자, 지금 기회라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가 바로 공포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지가시 폭락하고 주가가 반토막 나며 달러 가치가 치솟는다고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때를 기다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